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시 또, 그 수업이 됐죠. 온라인 수업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파트로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그 학교 와서 진도를 나가긴 했지만, 고기압과 저기압, 일기도에 대한 거를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은, 아주 짧게 할 거고요. 뭐를 할 거냐면, 음, 여기 기압과 날씨 보시면 이제 고기압, 저기압 나오고 학습 목표로 뭐 고기압과 저기압의 특징을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를 다 할 게 아니고요. 다른 걸 할 거예요. 오늘은 고기압이 통과하면서 날씨가 라고 하고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처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날씨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고기압이 통과하면서 라고 하면은 날씨가 좋겠군요 라고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라고 하면 내일 날씨 안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 설명할 때 가장 여러분한테 걸리는 부분이 그걸 거예요. 그 시계 방향으로 뭐 불어 나가고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얘기가 없이 여기에 지상풍향 보시면 북반구에서 네, 시계 방향으로 휘어지며 불어 나간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며 불어 나간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것 때문에 좀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과서 내용은 사실 별게 없기 때문에 이제 수업은 교과서의 문제 조금 뒤에 있는 거를 다음번 영상에서 그러니까 다음번 영상은 왜 해드리는 거냐면 노트 정리를 끝내고는 일단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43쪽부터 48쪽까지 노트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 그런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지금 불어 나가고 불어 들어오고 하는 얘기 있죠.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고기압에서는 불어 나가고 저기압에서는 불어 들어오는데 얘가 똑바로 불어 나가면 우리가 뭐 이걸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고기압이라는 거는 주변보다 공기가 많은 곳이고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 그러니까 물로 치면은 이게 지금 물 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 물이 많고, 그죠? 이쪽에 물이 적으면 이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기압과 저기압의 그림이 있으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당연히 공기가 흘러가요. 이건 당연한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휘어지고 있는 거를 너무 교과서든 어디서든 뭐 당연하게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외울 것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오늘 지금 영상에서 짤막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외우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이거 뭐냐면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들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냐 하면 지구죠. 자, 지구는 자전을 해요. 그죠? 지구는 자전을 한다. 여러분한테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 설명하려면 선생님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자, 요거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필기. 그림도 그릴 수 있는 한 그리세요. 어디다가? 연습장에다가 예쁘게. 자,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네, 자전하지 않는 지구예요. 네,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1번 어디를 중심으로 자전하냐면 NS. 그래서 남극과 북극을 잇는 남극과 북극을 잇는 축을 자전의 중심으로. 두 번째, 자전 주기가 있겠죠. 자, 지구는 360도를 돌아요. 얼마 만에? 1일 만에. 그거는 다시 시간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24시간. 자, 이거는 1시간에는 15도 도는 게 지구의 자전 주기예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도느냐? 자, 요거 뭐 1시간에 15도 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적도 지방은 점점 뜨거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적도 지방은 점점 뜨거워짐과 동시에 아무튼 여기만 뜨거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적도 지방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뜨거운 곳이니까 상승 기류가 생기고 이 상승 기류가 생긴 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지구 바깥으로 나갈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 극지방에서 다시 유턴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돌게 되는데 이걸 옆에서 그리면 이렇고 그쵸?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한국 북풍 써 있는 곳이 한국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계속 바람이 이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게 바람이니까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맨날 찬바람만 불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대기는 크게 두 개로 나뉘겠죠. 남북으로. 지구의 대기는 남북으로 큰 대류를 만든다. 그래서 북반구 지표면에서는 북풍만, 남반구 지표면에서는 남풍만 부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러면 자전하는 지구에서 그러니까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우리는 자전하는 지구에 적응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뱅글뱅글 돌아가는 지구 이쪽으로 돌거든요. 반시계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지구의 표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 위에 있는 어떤 물체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전하는 것에 의해서. 그래서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거 다 필기예요. 지금부터. 언젠가는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지만 이거를 나타낸 것은 일단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자, 전향력은 뭐냐면 이 방향할 때 향 같죠? 그래서 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을 휘어지게 만드는 힘이다 해서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힘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땅이 움직여 버려가지고 마치 내가 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린 땅이 움직인다고는 생각 못하니까. 예를 들면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왜 자다가 깨면은 버스가 출발할 때 나무가 옆에 그 버스 옆에 서 있던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은 나무가 뒤로 움직일 리는 없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나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 지구에서는 뭔가 내가 던졌는데 그 사이에 지구가 움직여 버려. 그러면은 얘가 직선으로 안 가고 어디 딴 데로 휘어져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자전하는 지구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방향이 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마치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상의 힘이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냥 전향력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이 그림에 이제 지구의 자전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세요. 자,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면요. 자전하는 지구에서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지점에서 진한색 경로를 따라서 물체를 던진 거예요. 만약에 포탄이라고 쳐도 이걸 던지면은 자, 이 선을 따라 선생님이 다시 할게요. 얘네들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이 지점에서 물체를 던졌어요. 이쪽으로. 여기가 P 지점, 여기가 B.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C. 이렇게 보면 자, P에서 B를 향해서 던졌어요.
북반구에서 P에서 B를 향해서 던졌는데 이 B를 향해서 던진 물체가 어디로 갈까? 자, 보면요. P 지점은 여기가 북극이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가 한 60도, 그 다음에 위도가 여기가 한 30도, 여기 이 선이 적도가 되겠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데, 그죠? 여기 적도에 서 있는 애는 엄청 빨리 움직여야 되죠. 그치만 만약에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한 바퀴 도는데 그냥 가만 서 있으면 되죠. 근데 이 물체는 또 북극에 있는 것보다는 더 빨리 돌아야 되지만 적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돌아도 되겠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요. 그 물체가. 그러니까 P 지점에 있는 애보다는 여기 더 저위도에 있는 애가 더 큰 원을 돌아야 되니까 얘는 더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 가버리는 거야. P에서 B로 던져봤자. 그래서 P에서 던지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 A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B에서 P를 향해서 던졌어요. 아니다. B에서 P를 향해서 던지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 B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가 A 다시, 여기가 뭐 C 다시 이렇게 되면은 B가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P가 P로 던졌어. 그러면은 P 입장에서는 내가 못 따라가. B의 속도를. 그죠? 그래서 더 빠른 속도니까 P보다 앞에 떨어져 버려. P한테 줄라 그랬는데. 그래서 B에서 P로 던지면 C 다시에 가서 도달해요. 이걸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P에서 이렇게 던졌더니 이렇게 휘었죠. 그 다음에 B에서 이렇게 던졌더니 이쪽으로 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고요. 남반구에서는 지금 똑같은 과정으로 해보면 왼쪽으로 휘는 것처럼 보여요. 남반구에서 전향력. 물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왼쪽.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뭐 다 이해해라 라기보다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지금 필요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선생님이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너무 휑한 화면을 보였죠. 자, 이제부터 그걸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그러면 고에서 저를 향해서 바람은 불어나간다 그랬죠. 그럼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방향을 향해서 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저 뒤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전향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고기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반구라면 이게 북반구라면 이 움직이고 있는 이 공기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것도 지금 나가는 거니까 얘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얘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얘도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선을 한번 이어보세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선을 이으면 무슨 방향? 네, 시계 방향으로 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저기압도 한번 볼게요. 저기압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니까 이쪽에서 서서 보셔야 돼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고, 여기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고, 얘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얘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휘죠. 물론 얘도 이렇게 휘겠죠. 이거를 이 끝을 다 또 연결해 보세요. 이 끝을 다 연결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시계. 즉 고기압이나 저기압은요, 사실 이런 거잖아요. 고기압으로는 하강기류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이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불어나가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얘는 저기압이고 여기선 상승기류가 있죠. 그리고 상층에서 뭐 이렇게 돌겠죠. 하지만 이제 요 밑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실 지표상에서의 움직임에는 전향력을 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도 이렇게 전향력이 작용하냐 하면 전향력은요 굉장히 작은 힘이어서 1기도 정도 규모가 돼야 1기도에 나타날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티가 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구 대기대순환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편서풍지대에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봤을 때 봐봐요. 지구는 적도지방이 더우니까 여기는 상승기류가 있겠죠. 그 상승기류가 있어서 여기는 구름이 만들어져요. 상승기류. 그리고 적도는 저기압이 돼요. 그럼 이렇게 간 애가 사실 아까 우리가 이제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선 이게 쭉 끝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얘 끝까지 못 가고요. 어느 쯤에서 휘어서 내려와요. 이 휘어서 내려오는 데가 30도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하강기류가 생기죠. 하강기류는 고기압이고 이거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극지방 있죠. 극지방에서는 지표면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지표가 냉각되어서 여기 근처에,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데서 공기가 막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 지표면에서만 좀 고기압이거든요. 어쨌거나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그럼 이 바람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죠. 저위도 지방으로. 그게 어디까지 가요? 60도까지 가요. 60도까지 내려간 애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올라가고, 아까 30도에서 내려온 애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60도까지 올라왔다가 상승기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기류를 만든 애들이 있다면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비가 많이 와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구 대기대순환은요, 아까 봤던 그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이제 자전하지 않는 지구에서의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씩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가 북극이라고 치고 여기가 적도라고 치면은 이제 옆에 단면을 봤을 때 공기 상승이 하는 곳이 적도, 그래서 적도 저압대,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은 곳이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조하고 맑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전 세계적인 사막이 분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들,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예,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면은 30도하고 60도 사이에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냐면 지금 지표면을 봤을 때는 30도에서 60도는 사실 남풍이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을 받는데 이게 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휜다 그랬으니까 네, 동서남북 봤을 때 여기가 동쪽이니까 네, 서쪽에서 휘어져서 오는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편서풍지대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중국으로부터 온갖 것들이 날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지만 편서풍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이게 다 지구의 대기대순환이나 전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되었을 거예요. 이 부분도 필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고기압과 저기압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무조건 뭐 반시계, 시계 이걸 외우지 말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30도에서 60도는 9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이거에 비해서는 더운 공기겠죠. 근데 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여기서 만나죠. 60도 지역에서. 60도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공기가 만나요. 그러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여기서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전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전선이 만들어지면 전선에서는 온대저기압이나 그러니까 한대저기압 같은 그 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압이 만들어져서 이 저기압에 의해서 비가 왔다가 또 이 두 개가 이제 열교환을 하고 이렇게 괜찮아지면은 또 괜찮아졌다가 다시 여기가 차가워지고 여기가 더워지면은 여기서 또 전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 30도에 사막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기는 한대 전선대, 전선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 한대 전선대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30도에는 사막, 그 다음에 적도 지역은 계속 비 오니까 열대, 우림. 네. 이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이 고기압, 저기압에 관한 좀 지식을 알게 되셨다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노트랑 해가지고 싹 한번 정리해서 여기 기상 단어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